드디어 드라마 조명가게가 8화로 끝이 났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의 순서는 첫 번째, 아주 가볍게 드라마 총평해보고 두 번째, 각 인물별로 결말 해석하면서 쿠키에 나온 무빙투 떡밥까지 분석해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는 비하인드 장면까지 알아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호불호가 충분히 갈릴만한 작품이다 라고 생각해요. 네, 사실 작품 자체가 다소 불친절합니다. 왜냐면 이 조명가게가 1, 4화에서는 최대한 비밀을 감추고 떡밥을 푸는 식으로 연출을 하다 5화부터 메인 세계관이 나오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전개가 조금 느리고 답답하다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건 그게 원작도 똑같아. 사실 이 조명가게 원작 만화도 강불의 이전까지의 작품과는 달리 15화까지는 주구장창 떡밥만 풀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꽤 많았는데요. 하지만 2부에 해당하는 16화부터는 떡밥들이 대부분 회수되기 시작하며 평가를 반전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거 생각하면 희원이 형이 원작 고증 정말 잘했네요. 여하튼 이번 드라마 솔직히 전개가 빠르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인물들이 지닌 감정을 섬세하게 다루며 김희연만의 독창적인 작품을 완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원작과 다르게 어느 정도 인물별로 각색도 되어 나름 흥미로운 장면들도 있었죠. 그럼 원작과는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각 인물별 결말 해석하며 이야기해볼게요. 일단 제일 큰 차이점은 바로 양성식 형사의 등장입니다. 형사라는 캐릭터는 아주 예민하고 관찰력이 뛰어나면서 한번 본 것들을 잘 놓치지 않고 기억해내는 캐릭터고요. 조명가게 원작에선 카메오로 출연하지만 이번 드라마에서는 아예 주연급으로 나오며 한 에피소드를 차지하기에 이르렀죠. 결국 이 양성식 형사는 뛰어난 관찰력으로 이 사후 세계를 금세 파악해버리고 이후 현실로 돌아와 극중 김상훈에게 저승사자의 능력을 물려받게 됩니다. 저는 이번 드라마 보면서 생각했던 점이 아마 강풀 작가가 이 양성식이라는 인물을 다음 무빙 시즌2에 등장시키기 위해 그의 에피소드를 넣은 것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솔직히 양성식이 능력을 얻게 되는 아파트라는 웹툰 하나만을 드라마화하는 것도 좀 그렇고 이번 기회에 각색해가지고 강풀 유니버스의 핵심인 양성식을 집어넣자 그런 느낌을 받았죠. 그래도 이번 드라마를 통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 같고요. 또 이 인물에 대해서는 이후 쿠키 영상에서 다룰 예정이기에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인물, 현주와 엄마 유희. 현주란 친구는요, 밝은 에너지가 있는 친구인데 후반으로 갈수록 이상한 일을 겪으면서 두려움도 커지고 공포도 느끼고 하잖아요. 그 단계가 보였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유희라는 엄마는 딸한테 계속 조명가게로 전구를 사 갔다 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는 어머니죠. 또 엄마 집 보러 왔어? 엄마가 또 전구 사오래요. 네, 이건 꽤 각색이 많이 됐고 반전도 있더라고요. 사실 원작을 본 사람으로서 원영의 예전 딸이 설마 이 유희라는 인물일 줄은 생각도 못했죠. 그래서 마지막에 사탕 깔 때 솔직히 눈물 한 방울 또르륵 했다. 여하튼 결국 엄마는 현주를 살려냈고 현주는 현실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하지만 현주라는 캐릭터에겐 다음 편에 나올 만한 떡밥을 남겨놨는데요. 먼저 여고생 귀신이 현주한테 붙은 것도 그렇고 현주 또한 엄마를 기억하기 위해 선망치료를 받지 않았다 라는 대사를 하죠. 여고생 귀신에 대한 서사 등은 이번 조명가게에서 제대로 설명된 부분이 없었기에 충분히 현주라는 인물이 다음 편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2000년생으로 희수나 강훈이랑 동갑이니 등장시키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여하튼 그 다음 세 번째 캐릭터 원영입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계속 들락거리고 그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 원영이라는 조명가게 사장이 있죠. 찾는 거 있습니까? 필요한 게 있어서요. 밝은 사람이 정적인 역할을 하면은 보시는 분들이 되게 신선함을 느끼겠다 해서 주지훈 배우를 선택했죠. 이 또한 각색이 많이 된 인물이죠. 원작과는 달리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점도 그렇고 이승의 가족이 있다는 서사 또한 다릅니다. 그리고 원영은 사후세계에서 일종의 관리자 역할을 맡고 있는데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살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지를 자주 강조했죠. 근데 그런 거 치곤 원영도 자기 딸 만나니까 바로 로켓 배송으로 현주한테 전구 갖다 주는 게 웃기긴 했지만요. 여하튼 결말에서는 딸 유이와 함께 사탕을 먹으며 커피를 마시는 모습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럼 네 번째 인물 지웅. 지웅이는 깜깜한 골목길을 지나야만 집에 갈 수 있는 겁이 많고 농구를 좋아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모든 배우가 연기력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골목길을 맴돌던 지웅은 결국 사고를 자초했던 버스기사 승원의 도움으로 조명가게에 들어가고 자기 빛을 찾아 현실로 돌아오게 되죠. 사실 저는 이 캐릭터가 정말 아쉬웠는데요. 뭐가 아쉬웠냐면 원작에서 이 지웅을 대표하는 건 바로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즉 지웅이라는 인물 자체가 노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고 볼 수 있죠. 웹툰에서는 원래 지웅이 노래를 완곡하면 골목길이 끝났지만 어느 날은 다 불렀는데도 반밖에 오지 못했다며 굉장히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유일한 희망이었던 노래가 절망으로 바뀌는 그 순간을 표현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드라마에 있는 지웅이 그냥 조용한 밤에 노래 부르면 가는 웬 소음공의 유발자가 됐더라고요. 다섯 번째 등장인물 선혜와 혜원. 굉장히 신비로운 여인이에요. 비 오는데 빨간 구두를 신고 조명 가게를 계속 기웃기웃대기도 하고 하연이 궁금해지게 하는 그런 여자. 선혜는 새 집을 알아보고 다니면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혼자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리도 예민하고 빛도 눈도 예민하고 저는 그걸 조금 표현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원작과 크게 달라진 건 없었죠. 결국 선혜는 이 사후세계의 비밀을 알게 되며 본인도 전구를 깨트리고 죽은 언니를 따라가게 됩니다. 여섯 번째 등장인물 오승원. 승원이라는 캐릭터는 버스 운전사고요. 자책하고 좀 미안해하고 그러는 인물입니다. 원작에서는 냉동탑차의 운전사였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버스 기사로 바뀌게 되었죠. 죽은 후에도 자신이 낸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떠도는 설정은 유지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등장인물 바로 지영과 현민입니다. 현민이란 캐릭터는 매일 밤에 정류장에 앉아있는 의문의 여성을 보면서 저 사람 뭐지? 조심스럽게 말을 거는 캐릭터입니다. 지영이라는 캐릭터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누군가를 또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 최대한 웹툰이랑 비슷한 모습을 구현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요. 네, 굉장히 슬픈 사연을 가진 커플이죠. 사실 이번 드라마에서는 원작보다 더 암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현민은 깨어나니 기억 상실에다가 휠체어행에 지영은 문자 때문에 자살했다가 사후세계에서는 현민을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국 현민이 본인을 기억 못하는 거에 빡쳐 원기아까지 되어버린 정말 불운한 커플이 되어버렸죠. 근데 설현 연기 잘하던데요. 조명가게는 어떻게 보면 지영의 동선을 따라가는 이야기거든요. 사랑에 아파하는 사람이라고 원했었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좋기를 바랬었고 했는데 현장을 보고 나서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진짜 지영이 같다. 묘한 매력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영지 캐릭터 소개하며 쿠키 영상 떡밥으로 넘어가 보죠. 저는 중환자 병동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권영지고요. 보여선 안 될 사람들이 조금씩 보이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쿠키 영상 보겠습니다. 솔직히 엄청나게 많은 떡밥들이 풀렸어요. 먼저 김영탁이 나오는 장면부터 얘기해보죠. 일단 유승우라는 소문이 돌았던 김영탁은 결국 박정민 배우가 맡게 되었는데요. 원래 영탁이 좀 껄렁껄렁하고 능글맞은 느낌이 있었는데 캐스팅이 꽤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영탁은 강플 유니버스에서 주인공격인 인물이죠. 마블 유니버스로 따진다면 거의 캡틴 아메리카나 혹은 아이언맨급의 서사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초능력도 사기급인데 바로 시간을 멈출 수 있죠. 어쨌든 요 영탁이 드라마 무빙에서 아주 잠깐 출연합니다. 최일환이 아이들의 능력을 심사하는 임무를 맡은 후 2013년 영탁 또한 정원고의 학생으로 등장해요. 물론 시간을 멈추는 능력이 최일환에게 확인되진 않았고 결국 전학을 가게 되죠. 그랬던 김영탁이 이번 조명가게 쿠키에서 양성식과 마주치며 다시 등장합니다. 이렇게 타이밍과 관련된 등장인물 떡밥을 풀어놨고 또 이 장면에서 중요한 부분 9시 56분쯤 되면 아파트에 불이 꺼지는 건 웹툰 아파트에서도 나왔던 내용이라 아마 요 웹툰의 내용 또한 들어갈 확률이 높아졌죠. 그리고 양성식이 근무하는 경찰서에서 양성식은 무빙의 주인공 중 한 명이었던 정원고 학생 희수와도 만나게 됩니다. 결국 이 장면으로 양성식이 정원고 사건을 조사하게 되며 무빙과의 연관성까지 만들어졌네요. 그럼 다음 무빙 시즌2에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기본적으로 웹툰을 배경으로 하는 무빙의 다음 후속 웹툰은 브릿지와 히든입니다. 하지만 강풀 작가는 시즌2의 이야기가 브릿지는 아닐 것이라 밝힌 적이 있죠. 네, 강풀은 지난해 무빙 1편이 끝나고 출연했던 라디오 허지용 쇼에서 시즌2를 하긴 할 건데 좀 복잡하다며 웹툰에서 예고된 브릿지와 히든이 후속편으로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타이밍이라는 작품도 나와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너무 방대해진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또한 무빙을 시청했던 분도 2편에서 갑자기 다른 내용이 나오면 이게 뭘까 할 것 같다며 무빙의 뒷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했죠. 네, 제 생각에도 무빙 2편이라고 해놓고 주인공들을 싹 다 바꾸어 버리는 건 조금 애매한 느낌도 있긴 해요. 하지만 이번 조명가게를 통해 아파트, 타이밍, 심지어 어게인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게 떡밥을 던진 만큼 만약 시즌2가 나온다면 시즌2 초반 아파트, 타이밍, 어게인 내용을 조합해서 각색하고 이후 양성식을 중심으로 무빙의 후속작 브릿지까지 연결시켜 시즌1의 인물들까지 등장시키면 사실 완벽하게 되긴 합니다. 근데 물론 이건 강풀형이 알아서 잘 하겠지. 여하튼 지난 11월 2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디즈니 콘텐츠 쇼케이스에서 무빙2의 제작이 공식화되었는데요. 심지어 시즌1의 몇몇 주연 배우들도 해당 사안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죠.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촬영 시기 자체가 너무 늦다는 점이죠.
현재 촬영은 내후년, 즉 2026년쯤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낙 많은 스타들이 출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출연 조율이나 프리프로덕션 과정을 거쳐 나올 예정이라고 하죠. 예정대로 촬영이 2026년에 들어간다면 아마 빨라도 26년 말, 늦으면 27년 초쯤에야 시즌2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27년... 장난치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른 강풀 유니버스 관련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